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첫눈이 내렸는데요. 첫눈부터 많은 양이 내리다 보니 출근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낮 동안은 기온이 오르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또다시 많은 눈이 예보돼 있는 만큼 빙판길 조심하시고 추위도 꼭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잠시 눈이 약해진 곳도 있지만 내일까지 중부 내륙에 최대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눈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임늘솔 기자, 첫눈인데 말 그대로 폭설이 내렸는데요. 밤사이 서울 일부 지역에는 대설 경보도 내려졌던데 눈이 얼마나 내린 건가요? 네, 밤사이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 평창 대화면에 22.8cm, 경기 양평 용문산에 22cm, 서울에도 성북구에 20.6cm, 강북구에 20.4cm 등 중부 곳곳에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밤사이 상층의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기압골이 중부 지방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새벽까지 영향을 주던 기압골이 이동하면서 눈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서쪽에서 눈구름대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뿐만 아니라 바람도 문제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와 영남 동해안 일부에 강풍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종일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미 많은 눈이 내렸는데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최고 20cm가 더 내린다고요? 네, 서쪽에서 눈구름이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 밤 사이에도 한 차례 고비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있는 기압골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늘 밤부터 다시 한번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수도권에도 20cm 이상, 충청과 호남에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인 만큼 이미 눈이 많이 내린 상황에서 추가 적설이 더해지면서 비닐하우스 등 야외 시설물 붕괴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눈은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모레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중대본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출돌 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요 도로 제설 작업 이후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눈을 치우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비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전 6시 기준으로 여객선은 전남 목포에서 홍도까지, 경북 포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백기를 포함해 전국 74개 항로에서 선박 96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또 북한산과 태백산, 설악산, 덕유산 등 7개 국립공원의 185개소가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시내에도 새벽 2시부터 인왕산로와 부간산로, 삼청동길, 와룡공원길 등 4곳의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이번 눈이 대부분 내륙의 첫눈이지만
시작부터 폭설로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과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3년마다 AI 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워터마크를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등 윤리 규범도 담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용자의 거주지나 나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지역 학생들에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교육하는 미래체험센터가 광주광역시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모형 화물차가 자율주행하며 자동으로 물건을 싣고 옮깁니다. 노트북 게임에서 탱크를 조작하자 실제 탱크 로봇이 똑같이 움직이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메타버스와 AI,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 공간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소프트웨어 강사님들도 이곳에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초중고 학생에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가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기술 체험과 디지털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해 매년 10,000명 이상 교육받을 예정입니다.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면서 광주의 첨단 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광주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는데 새로운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미래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훌륭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소프트웨어와 AI를 보급하는 일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3개 지역에 들어선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가 미래 인재 양성에 큰 몫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예상하고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트럼프 당선인 측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백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정권 인수 전에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정보 효율부를 이끄는 중책을 맡은 인물. 트럼프도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법을 강도롭게 비판했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in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반도체법과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들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rump and the Republicans want to get rid of the Chips and Science Act. Well, this bill was signed. I worked like hell to get that done. I wrote that sucker.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최대 78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에 들어갈 경우에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유럽 중앙은행과 산업계 인사들이 잇따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스 데긴도스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는 핀란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부과할 때는 상대의 보복으로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긴도스 부총재는 이렇게 되면 결국 세계 경제에 극도로 해로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은 약해지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며 금융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 등 모두 패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리오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도 로이터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을 거론하며 경기 하방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10%든 20%든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상대가 대응하면 모든 나라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내년 유럽 경제 활동이 가라앉고 경기 회복세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공급망 분리에 맞선 박람회를 열고 관세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2기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거센 공격에도 살아남은 화웨이는 독자 운영체제를 탑재한 새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건재를 관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두 번째 공급망 촉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디커플링 압박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올해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리창 총리가 다국적 기업인들과 따로 만나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反对搞各种形式的脱钩断链、另起炉灶，坚定维护全球产业链、供应链稳定畅通。 올해만 세 번째 중국을 찾은 애플 CEO 팀 쿡은 좌담회 참석에 앞서 자사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플의 협력사 200개 중 80% 이상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Oh, I value them very highly. We could not do what we do without them. 취임 직후 관세 전쟁을 공언한 트럼프에게 중국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셈입니다. Mate 70来了. 애플의 경쟁사로 떠오른 화웨이는 팀쿡의 방중 기간에 맞춰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애플 iOS처럼 안드로이드에서 탈피해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를 탑재한 게 특징입니다. 전작인 메이트 60을 통해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데 이어 독자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겁니다. 搭载鸿蒙操作系统的 Harmony 包括 Open Harmony 的这个生态设备超过10亿。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트럼프 1기 때 화웨이 죽이기가 실패했다는 걸 증명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이 소형 인공위성을 탑재할 용도로 개발하는 소형 로켓이 지난해에 이어 연소 시험 도중 다시 폭발했습니다. 어제 오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소형 로켓 입실론 S의 지상 연소 시험 도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2단 엔진의 연소 시험이 시작된 직후 많은 연기가 발생했다가 30초 뒤에 폭발했습니다. 이번 연소 시험은 2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입실론 S는 지난해 7월에도 점화 장치의 문제로 연소 시험 도중 폭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내년 이후 입실론 S를 이용한 위성 발사가 예정돼 있지만 이번 사고로 향후 발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휴대전화의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했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 명동, 강남에서도 짐을 붙이고 빈손으로 가볍게 인천공항을 가는 도심 속 빈손 여행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 서비스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개장하는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화물 수속 전용 사무실인데 내년 초엔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지드랍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화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점의 경우 2010년 도심 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홍대, 인천으로 확대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도심 내 거점을 늘려나가면서 수화물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구를 통한 렌터카 밀수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세관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고차 밀수출을 막기 위해 법까지 바꿨지만 세관의 눈을 피한 은밀한 범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김포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려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분증도 확인했고 대금도 잘 받았는데 얼마 뒤 차량에 설치된 GPS를 보니 부산항에 있던 수출 컨테이너에 렌터카가 있었던 겁니다. 이곳 김포에서 출발해 범인에게 보내진 차는 한 달도 안 돼 부산항에서 발견됐습니다. 부랴부랴 부산으로 내려간 A씨, 차량을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컨테이너 안으로 해외로 수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딱 누르니까 컨테이너에서 이제 경적이 울린 거죠. 마침 또 이게 내일 선적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배에다가 번호판만 탈거가 돼 있었고. 지난 1월 경기 성남의 다른 렌터카 업체는 아예 차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관에 신고까지 했지만 차량이 실렸을 거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알아보니까 키르기즈스탄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항에 있다고. 그래서 다음날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배는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한 렌터카를 수출용 차량으로 둔갑시켜 밀수출한 거지만 수출입 통과는 하나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출 신고 시 자동차 말소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사진 모두 다른 차량의 것을 대신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밀수출 범죄를 막고자 컨테이너에 실려 수출되는 중고차의 경우 세관이 상시 단속을 하는 보세구역에 들인 후에 수출 신고를 하도록 이미 7년 전에 법까지 바꿨지만 빈틈은 여전했던 겁니다. 여건상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사할 수 없다는 시스템을 악용한 범죄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관세청은 역시 검사 인력의 한계로 수출 신고되는 모든 물품을 검사할 수는 없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다만 중고차 수출 심사 때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도난 차량 여부를 전량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밀수출 범죄 피해로 국내에서 사라진 적이 있는 렌터카가 올해만 50대가 넘어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택시 무임 승차로 경찰 지구대에 온 남성을 경찰관 3명이 제압했습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CCTV 화면과 경찰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고 재판을 통해 잘잘못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 2명과 함께 지구대로 들어오는 60대 남성 A씨.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사장이 부른 택시를 탔지만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택시비를 내지 못하자 기사가 A씨를 지구대로 데려온 겁니다.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A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잠시 뒤 제압이 시작됩니다.
수갑을 채우려 하자 A씨는 저항했고 경찰관 3명이 달려들어 A씨를 바닥에 눕혀 제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짓누른 경찰관의 다리를 물었고 곧이어 경찰관이 A씨의 후두부를 2차례 칩니다. 수갑을 채운 뒤에도 경찰의 제압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잠시 뒤 지구대를 찾아온 A씨 가족에게 A씨가 난동을 부려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A씨 가족은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관을 위협한 모습은 없다며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난동을 부린 것도 없고 경찰관한테 존댓말을 쓰고 웃으면서 설명까지를 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이렇게 체포를 했어야 됐나? 경찰은 CCTV 외에도 당시 상황이 담긴 보디캠이 있다며 정당한 제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경찰 보디캠. 지구대에 도착한 뒤 택시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 지구대 내부로 들어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인적 사항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황. 이어 경찰이 무임승차를 무전취식이라고 잘못 알리자 A씨가 이를 따져 묻습니다. 지금 무전취식으로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택시비 지급할 능력이 없이 타셨다고. 왜 저한테 무전취식이라래? 지구대로 들어온 뒤 3분여 만에 현행범 체포를 결정한 경찰. 본인은 신분을 안 밝히시고 도주하셨으면 왜 그래? 저 변호사 선임권하고 묵비권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A씨 가족은 지구대 경찰관 3명이 직무를 남용했다며 독직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신원 확인 절차를 거부해 절차대로 체포했을 뿐이라며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A씨에게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이 나겠죠. 뭐 그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도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술에 취해 택시비 7,300원을 당장 내지 못해 시작된 사건. 공무집행 방해와 독직 폭행 사건으로 번지며 앞으로 있을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게 됐습니다. YTN 호석입니다. 시내버스에서 흡연하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향해 방뇨하고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쯤 대전 용문동에서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를 향해 소변을 누고 주먹을 휘둘러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흡연하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가 담배를 끌 것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가 13개월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2포인트 떨어진 90.6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0월 90.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하락폭 기준으로는 지난 8월 마이너스 2.9포인트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의 수출 감소 우려가 커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자동차도 부품업체 파업과 생산 감소, 경쟁 심화 영향에 심리가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11월 2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